최근에 또 뭐 책을 읽은 지는 좀 됐는데, 읽자마자 저는 이제 좀 좋으신 분이 있으면 책을 선물하는 그런 거를 이제 하게 돼서, 뭐 하루 만에 다 읽고, 다른 분한테 넘겼습니다. 자살하는 대한민국인데, 결론은 이제 뭐 돌이키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이제 계속 하게 되죠.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길을 지나가다가 봤는데, 참 이상한 사건 사고가 많고 경찰들이 출동하는 일이 엄청 잦아졌다 이런 게 보이고요. 요거 이번에 세미나 오셔갖고 제가 어떻게 하면 허브티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쭉 올려놨는데, 담배를 거의 30년 정도 피셨고, 그 계속 기침을 하고 가래가 끓는데, 이 티를 드시고 나서 이제 딱 기침도 멈추고 이제 가래도 안 나왔다 하는 게 나와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구나. 뮬린이라는 게 이제 베이스가 돼 갖고 나온 티입니다. 최근에 한동안 또 이제 조금 뭐 잠잠해진 건 아니지만서도 그 캠트레일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좀 줄어들었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또 무지막지하게 융단 폭격하는, 이렇게 더운 날 또 뿌려버리니까 마스크를 하고 하니까 상당히 고충이 있는데, 요거는 다행인 게 이제 음모론 하면서도 이제 따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내다보고 이런 폭염을 벌써 몇 년 전에 내다봤어요. 그래서 제가 뭐를 알려드렸냐, 로우 비타민 C 그리고 플러스 베이킹 소다, 요 두 가지가 합쳐지면 그 열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거 예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자, 서울 아름다운 이 거리, 서울이라는 것이 사실은 시올, 세월호 할 때 세월, 상당히 비슷비슷한 발음으로 가더라. 참 무서운 내용이 이 서울이라는 이름에 붙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봤죠. 보시면 이제 그 한국 수도권에서 우리는 유독 좋은 곳에 많이 몰려서 산다. 좁은 곳에. 이게 그 대한민국의 수도권의 거의 50% 이상이 몰려서 산다 이랬는데, 뭐 제 의견입니다. 제 생각인데, 이거 예전에도 뭐 말씀드린 겁니다만은, 뭐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뭐 서울이 여기 있으면, 여기 지금 50% 정도, 51% 정도가 여기서 서울에서 인구가 산다. 근데 이제 점점점 지방이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계속 이제 서울로 오겠죠. 그러면 이제 50%가 나중에 뭐 70%도 가고 거의 뭐 90%도 가고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지금의 추이로 보자면. 그러면 그 항상 이제 디파퓰레이션 아젠다 21이라고 인구 감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좋은 타깃이지. 목표물이 점점 한 곳으로 수렴이 된다라는 것은 여기만 조져버리면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좀 이렇게 인구가 집중화되는 것은 좀 안 좋지 않나 라고 해서 뭐 이렇게 한번 캡처를 해봤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 때문에 이렇게 글을.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국가 중 1위를 달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빈곤을 단순 중위소득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며, 국민연금이 소득 대체율이 낮고 민간연금이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과거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면 이처럼 높은 수치를 기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글쎄요, 제가 지금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라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얼마든지 이제 밖에 나가보면, 이제 그 연세가 상당히 드셨는데 파지를 줍는 어르신들이 많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저는 그분들을 상당히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땀을 흘려서 그 자신이 노동을 계속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되게 존경받을 만한 일이고요.
그 저 뭐 코인 사기범들 그 사람들 다 죽이고 해외로 그 도망가는 놈들 그런 놈들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놈들은 죽어 마땅한데 이제 반대로 된 거죠. 그래서 참 가슴 아프고 요거를 제가 이제 아무래도 사진을 찍은 이유가 있을 건데 해당 연구에서 자산 가치를 고려할 때 40%에 달하는 노인 빈곤자의 범주로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그 근거 중 하나가 바로 노인 가구의 자산 보유액이었다. 글쎄 이제 저는 그래요. 지금 인구 감축은 이제 뭐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아젠다를 이제 드러냈는데 그 뭐 많이 말씀드렸듯이 벌써 그 1980년도 후반, 90년도 초 세계 각국에서 이제 발빠르게 움직여서 뭐 여러 가지 사인도 받아내고 뭐 그렇게 움직였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단 한 번도 저는 태어나 갖고 뭐 병원도 안 갔고 뭐 그리고 뭐 핸드폰을 뭐 바지에도 안 넣고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한 가지 있어요. 저는 제 명의로 집을 뭐 남의 명의도 필요 없고 집이라는 것을 대한민국에서 가져본 역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항상 뭐 새를 산다던가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그 저보고 답답하다 그러더라고요. 왜 부동산 투기를 안 하냐 막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이거를 봤어요. 앞으로는 목숨, 건강이 그 어떠한 자산 가치를 놓고 봤을 때 제일 큰 것이 될 것이다. 근데 상당히 앞서서 본 거죠. 제 얘기처럼 흐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제 더더욱 2025년도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다가올 것이고 정상적으로 자신의 몸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어드밴티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특이점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옛날 같았으면 뭐 말도 안 되겠지만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적어도 장기적인 나이가 들어 거동은 불편하고 몸은 점점 아픈 곳이 지하철도 병원도 없는 곳으로 이주할 노인은 어느 사회에서도 없을 것이다. 결국에는 이제 계속 집중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높은 주택 가격을 감당하지 못한 청년층은 서울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서울에 살던 사람은 밖으로 나갈 수 없으니 그 안에서 그대로 늙어가는 게 최선이다. 세계적인 메갈로폴리스이지만 그 속은 마치 감옥과도 같이 변하는 공간. 그게 바로 한국 공동체의 모든 것이 집중된 수도 서울의 모습인 것이다. 그 뭐 너무나도 간단한 거죠. 뭐 계속 그 태어나는 사람은 없고 노인이 늘어나면 어떤 뭐 활기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이제 어느덧 그 불혹의 나이를 지나서 이제 50대에 이제 접어드는 나이가 됐고 뭐 몇몇 유튜버들을 제가 뭐 한국 유튜브는 잘 안 보지만서도 그 어떤 뭐 이런 인구 감축에 대해 위험성을 좀 알리는 채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만 뭐 늦지는 않았다. 꼭 그 뭐 주사를 맞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라 이런 좋은 얘기를 해주시는 분도 봤고 좀 전에 유튜브 보다가 그리고 이제 음모론이라고 그렇게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건들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해주면서 자, 가난한 노인들의 문제가 치명적인 이유. 가난한 노인의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다. 이 현상은 사회 전체의 임금 수준을 억제하는 흐름과도 연결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글쎄, 여러분들, 이게 참 애매하다 그럴까? 그, 노동자들은 어쨌든 자신이 이제 어떤 소득을 많이 올리면 좋은데, 이게, 어떤 주인이라 그럴까 이제 기업가랄까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또 해외에 눈을 돌리고 그 아니면은 외국인 노동자를 이제 대신해서 하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게 되는 거죠. 이거 제가 이곳은 원래부터 각자 도생의 나라였습니다. 제가 2022년도 막 이럴 때 뭐 2021년도, 22년도 때 이제 각자 도생이라는 말을 이제 쭉 썼는데 그때부터 이제
보였어요. 아이고, 이거 가망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 처음에 차라리 평평지구를 10년 전에 하지 말고, 뭐 인기가 있든 없든 사람들이 관심이 있든 없든 계속해서 이 인구 감축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해갖고 사람들을 깨웠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각자 도생이 맞죠. 그 가족들도 말릴 수가 없어요.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본인이 뭐 잘못되겠다는데 그 어떻게 남이 이미 그 어떤 프로파간다에 뇌가 다 잠식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제가 이럴 때마다 이제 아이팩고트라는 그 일루미나티 만화를 보면 딱 나오잖아요. 그 사람의 빈 뇌에서 뱀을 닮은 TV가 이렇게 나와갖고 막 그 윽박지르는 게 나오는데 하나하나 TV에서 그 연예인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스포츠 스타들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단순히 보이는 손 사인 이런 거를 떠나갖고 그들이 이제 전달하는 것들이 있어요. 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우연치 않게 그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사람이 음악 없이 그냥 뭐 제스처하고 이제 흔들면서 노래를 하는 거 봤는데 참 너무 웃기더라고요. 상당히 못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이룩한 게 있죠. 백신의 접종률을 90% 이상까지 끌어올렸죠. 이거는 뭐 OECD 일반 정부 지출 뭐 국제 비교해서 OECD 평균 해서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거를 내가 왜 캡처를 사진을 찍었을까?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단지 한국의 경제 규모가 작다는 사실만으로는 문제의 핵심까지 도달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가뜩이나 많지 않은 규모의 정부 지출이 과연 어디에 쓰이고 있느냐이기 때문이다. 이거 지금 뭐 어린이를 이제 많이 아이들이 이제 많은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복지 특히 이제 그 유아 이쪽으로 썼다 그러는데 따져보니까 그게 또 그렇지도 않았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비난이 이제 오가고 있는데 그 복지 예산을 이제 잘못 쓰는 거죠. 단순히 뭐 글쎄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뭐 출산율을 늘리겠다고 한 것이 그 상당히 그 잘못된 방법이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봐도. 사람을 갈아서 굴러가는 나라. 한국은 원래부터 국가가 돌보는 부분이 거의 없었던 사전적 정의 그대로 각자 도생 사회였고요. 국가 차원에서 다양하고 표준화된 재화를 제공하여 개인의 선택을 줄이기보다는 개인이 선택하고 그 결과를 개인이 책임지는 형태의 체계를 변함없이 유지했다는 뜻이다. 요거 잠깐 이제 제가 코로나 얘기를 드리자면은 왜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폭동이 뭐 많이 안 일었을까 생각보다 보면 한국에서는 기껏해야 뭐 정부 지원금이라고 뭐 가게를 닫으면은 뭐 몇십만 원에서 돈 100만 원 이렇게 던져줬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차라리 문을 닫고 있는 게 그 더 많이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지.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은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한국은 그냥 힘들다 하고 그냥 넘어갔죠.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고, 이게 좀 뭐 금모으기 운동을 하면서 국가를 살려야 된다고 움직였던 그런 마음이 이제 배신당한 것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한번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람을 갈아넣는 구조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노동 취약층을 볼 것 같으면은 예전에 그 컨테이너 벨트에 이제 몸이 껴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뭐 그런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봐왔습니다. 자, 이거는 훌륭한 그러니까 이거 뭐 변호사 얘기 나오고 하는데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죠. 그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승소를 한다. 근데 그 변호사가 국선 변호사가 아니고 뭐 판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수임을 하면 되게 비싸지만 이게 과연 정당한 그 정의를 실현하는 국가일까? 이런 의문을 상당히 많이 가졌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뭐 또 그 민주주의를 이제 소화한다고 하는 나라들을 보면 이 시간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
근데 황제노역이라 그래서 하루 그 있는데 뭐 5천만 원씩 5억씩 까주고 뭐 그런 일도 있었고 말이 됩니까? 그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 그렇게 하여튼 너무 어떤 사법 체계가 흔들려 있다 벌써 잘못된 법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다. 그것이 인간의 살을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몸통을 갈아 넣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온 건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사람들조차 흑사를 피할 수 없다. 사람을 갈아서 굴러가는 공동체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산업재해다. 이거 아까 전에 뭐 산업재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뭐 세계 뭐 1위죠. 안 좋은 거를 거의 뭐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에 돈을 투입하는 것보다 사람이 죽어나가더라도 거기엔 돈을 쓰지 않는 것이 더 이익인 경제구조. 뭐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그런 사건 사고가 이제 연이어 터지는 것도 한국이지 않은가. 뭐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나쁜 점만 있는 거는 아닌데 특히 이제 못 가진 자 뭐 이렇게 사회에서 어떤 지도층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겪는 그런 아픔이나 이런 것은 너무 좀 심각한 수준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 한국에서 가장 비싼 선택 결혼. 그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러더라고요. 여자친구는 있는데 그 결혼을 하려면 집을 사야 되는데 집을 얻어야 되는데 그럴 돈이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냥 연애만 하다가 끝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도대체 누가 이 많은 집들을 거머쥐고 있을까? 이게 다 세력이 있어요. 세력. 그 세력들이 상당히 말도 안 되는 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집이 그런 것들에 많은 최근에 그 루이비통은 아니고 크리스찬 디올이라는 그 가방이 원래는 원가가 8만 원밖에 안 하는데 그거에서 뭐 수백만 원에 해서 판 그런 게 있었죠. 그것만 보더라도 가치는 누가 매기냐 이거죠. 다 참 뭐 글쎄요. 그렇게 뭐 어떤 롤렉스 시계도 보면 그런 걸 왜 차는지 모르겠다라는 시계 장인도 있고. 자, 시험은 그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제도일 뿐 절대로 공정한 결과나 규칙을 갖춘 제도가 아니다. 그 어떤 방식의 시험을 도입하던 부모의 경제력 수준에 따라 유불리가 결정되는 구제임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시험을 가장 공정한 수단으로 굳게 믿는다. 우리는 왜 불공정한 것을 공정하다고 합의했으며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참혹하죠. 참혹해.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경쟁의 매운맛. 뭐 시험 문제 하나 더 맞았다고 인생이 바뀌고 뭐 이렇게 된다고 뭐 그 수능을 가리키는 그 강사가 막 말하는 것도 들었습니다만은 그 결국에는 한국이 멸종하는 길로 가게 된 거죠. 이런 경쟁 구도가. 닫힌 사회의 누적된 좌절감 속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게 있고, 요거 지금 제가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 자살률 1위 보시면 한국이 보시면은 한국 다음에 이제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일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미국, 핀란드, 아이슬란드 이렇게 쭉 있는데 이 보면 24.1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한 시간에 한 명이 자살한다라는 나라예요. 그 이상이 되겠네. 이렇게 많은 지금도 엄청난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순간에도. 이래서는 안 된다. 근데 이게 자살이 꼭 여러 요인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요인이 있는데 자살을 이제 유도하는 그런 성분의 약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환경적인 요인이 있을 것이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책을 한 권 이렇게 좀 보여드렸고요. 보시면 어떤가. 저는 여기 이 책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국민연금을 꼭 해야 된다 그러는데 뭐 저는 생각이 좀 달라서 근데 좋은 얘기는 많이 있더라고요. 국민연금에 대한
카발라 시크릿 소사이어티 사타니즈가 돼서 나왔는데, 오늘은 좀 책을 하나하나 이렇게 읽어가면서 이게 왜 이렇게 했을까 제 생각도 얘기하고 뭐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제가 일을 또 하나 더 하게 됐습니다. 그 사기꾼들 잡으러 간다고 해외에 갔다가 이제 빚을 또 지게 되는 바람에, 뭐 이런 말씀까지 드릴 뭐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제가 유튜브를 한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뭐 수익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저는 광고도 안 걸었고 볼 사람만 봐라 이런 건데,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약간 그 공격이라면 공격이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제 유튜브 채널을 이제 음모론에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이렇게 시청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조회수도 안 나오고, 과거에 뭐 몇만 건씩 나왔던 그런 내용을 달아도 마찬가지로 1000건이 잘 안 넘어가게끔 어떤 세팅을 해놨다라는 게 보이죠. 왜냐면 좋아요가 벌써 그 유튜브를 업데이트 하자마자 막 여러 개 찍히는데, 근데 그 조회수가 좋아요를 누른 그 수에 못 미쳐요. 이게 뭔 얘기냐. 분명히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뭐 그래도 상관은 없고, 제가 이제 뭐 밤에는 원래는 뭐 대리운전 같은 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저에게 이제 좀 나쁜 무리들, 근데 그 사기를 친 그 이현우라는 녀석하고 그 무리들이 팔고 있는 어떤 제품이 있는데, 걔네들 회사를 뒤지다가 이 회사의 로고가 부엉이고,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일루미나티 심볼들이 뭐 삼각 피라미드에 눈 달린 것들이 많다라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아, 이놈들이 이래서 나한테 접근한 게 아니었던가. 이 자꾸 이 턴오프율 TV 이 자식 뭐 생기는 것도 없으면서 정보를 너무 많이 준다. 이거 분명히 또 헛소리 찍찍 하다가 사람들이 알아차리고 많이 안 죽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그 이현우라는 새끼가 뭐 해외에서 뭐 좀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그 교민사회에다 이 자식 얼굴을 싹 뿌려버릴까 뭐 이런 생각도 있고, 아무튼 그놈들 때문에 지금 또 제가 본의 아니게 빚을 져서 하루에 노동을 한 열 몇 시간씩 하고 있는데, 그래도 힘내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갖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각제하고 콤파스, 그리고 뭐 일루미나티라는 애들이 왜 사탄을 그렇게 신성시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그 에조 오브 소 빌로우라는 데 답이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글쎄요, 많은 희망을 주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죠. 늦지 않았다. 당신이 비록 속아서 뭐 주사를 맞았던 아니면 어떤 약물을 먹었던 간에 그것을 자꾸 해독하려고 노력을 하고 건강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이런 좋은 메시지를 담아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유튜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애국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뭐 저를 지칭한 건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음모론이라고 이제 뭐 사태질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진실을 알려나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데, 꼭 뭐 저를 두고 하는 말 같았어요. 뭐 제가 느끼기에 그랬고, 하기야 턴오프힐 TV처럼 이렇게 음모론을 다루는 채널도 많지는 않은 건 사실이니까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론은 그 계속해서 그 무시와 그리고 어떤 그 차단, 이 사람 얘기는 들을 필요 없다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 결말은 어떻게 되는가?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당신은 속았었고 속고 있고 앞으로도 속을 것이다. 그래서 현재라도 좀 바뀌려고 한다 그러면 좀 더 넓은 시야를 갖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또 잘못된 게 있지는 않을까, 이런 것을 보시면서, 밤에는 이제 또 대리를 뛰러 나가야 돼서 좀 올리고 싶은 내용이 많았지만은 못 올리고, 그리고 이제 당분간은 어디를 이제 예전 같으면은 뭐 비즈니스 차원에서 그 제가 예전에 지원 엠비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다고 뭐 지방에 내려갔을 때 내려가는 도중에 뭐 유튜브를 찍는다든가, 뭐 아니면은
지방 어디에 또 내려가면서 뭐 이런 걸 찍는다던가 이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일이 할 수도 없거니와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짬짬이 혹시 모르죠. 이제 뭐 대리를 띄면서 중간중간에 그 이렇게 중지를 해놓고 또 이어간다던가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여튼 유튜브에서 원치 않는 내용을 그 너무 이제 올리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DGGX하고 지금 뭐 조류독감하고 에볼라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지금 과거에 어떤 일을 우리가 겪었고 어떤 주사를 맞았고 어떻게 뭐 진행돼 왔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나오는 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플랜 B라는 것도 있죠. 그 플랜 B는 제가 봤을 때는 저주파 공격이 또 있을 수 있다. 로우 프레퀀시를 이용을 해서 사람들을 이제 마인드 컨트롤링을 해서 그 옛날에 스테븐 킹이라는 소설가가 쓴 셀이라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정신을 잃는다던가 아니면 난폭해져 갖고 서로 공격을 하고 이런 것들 그 루안다에서 벌어졌던 크림슨 미스트 작전이 한국에서도 벌어지는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를 낳고 있는데 그래서 참 뭐 제 유튜브를 뭐 듣는다 하지만 그렇게 또 유명한 채널은 아니기 때문에 소수라도 좀 안전을 보장받는다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조만간에 어떠한 일로 뭐 어떤 혁명이 일어난다 뭐 촛불혁명을 일으키자 그 자리에 분명히 그 낮게 날르는 비행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